60대 이후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기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지인들. 명함첩이 두껍고 연락처가 많을수록 뭔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질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정서적으로 소모되는 일에서 회복하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인간관계 정리가 필요한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서적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하지 않으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84%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여성은 86.1%, 남성은 81.3%에 달합니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분들도 54.9%나 됩니다. 특히 75세 이상이 되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46.2%까지 올라갑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만성질환들은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바로 인간관계에서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한 감정 소모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상승하고 수면에 장애가 생기며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나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고 헤어질 때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웃을 일이 많고 대화가 즐겁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의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만났을 때 기운이 빠지고 대화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상대를 이용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명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닙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는 의무적인 모임,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연락, 속마음을 나눌 수 없는 관계들.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과 진심으로 통하는 3명의 친구와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에너지 관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에도 쉽게 마음을 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진짜 고마움을 아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
상호 존중하는 사람과 일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와주는 것을 권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거절하면 배신감을 표현하거나 섭섭해합니다. 또 다른 예는 배려가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계속되면 왜 이번엔 안 해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 거죠. 이런 패턴을 초기에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주는 특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자책하며 관계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빠르게 판단하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조종자, 에너지 뱀파이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교묘한 조종술을 사용합니다. 과도한 칭찬으로 시작해서 점차 요구사항을 늘려갑니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양보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아온 판단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이고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해도 이해하고 나의 한계를 존중한다는 것을요. 사람을 보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 수많은 만남과 이별, 때로는 배신과 상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첫 만남에서도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어도 되겠다. 혹은 이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직관이요. 그 직관을 믿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60년을 살며 얻은 귀중한 지혜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회적 관계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대화, 감정의 교류, 서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과 형식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보다 진짜 통하는 몇 명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시나요? 대부분 안부 묻기, 자녀 자랑, 건강 이야기로 끝나지 않나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별로 나눈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는 안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진짜 친한 친구와의 만남은 어떤가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할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는 아쉽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하면 인맥이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업무상 만나던 사람들과도 멀어집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몇 안 되는 진짜 관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이 우울,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외롭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연결입니다. 혼자 살아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아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은 인맥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여겨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수록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락도 드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생일이나 명절마다 형식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관계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대신에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대화가 편안하고 침묵도 부담 없는 사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도 길어졌습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관계에 투자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찾고 가꾸고 소중히 여기세요. 혹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보호이며 남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라거나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관계의 기간이나 명분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견디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진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당장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 조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거나 일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섭섭해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에 만족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인정과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평화로운 것이라는 것을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느라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낮고 인지 기능도 잘 유지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 관리가 어렵고 수면 장애를 경험하며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제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대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고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높은 사회적 지위, 큰 집이나 많은 재산, 아닙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잘 선택한 관계 위에서 완성됩니다. 품격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 만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상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항상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 자신을 비판하게 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경계심에 지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분, 생각, 행동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격려하는 관계.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모여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적 평화가 훨씬 소중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이 나의 진짜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존중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에너지 관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60년을 살며 쌓인 사람 보는 안목을 신뢰하세요. 관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은 잘 선택한 관계 위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아니면 빼앗아가나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지치고 힘들어지나요? 답이 명확하다면 이제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간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3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형식적인 100번의 만남보다 진정성 있는 한 번의 대화가 더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건강이 잘 선택한 관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